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최근 기분 좋은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다시 희망을 가득 안겨줬던 삼성전자가 오늘은 무려 장중에 마이너스 9%가 넘는 다소 깊은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 증시에서 있었던 반도체 섹터의 급락 여파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그대로 다 선반영이 되면서 차갑게 식어내리는 눌림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마음속에 또다시 기술적 반등이 또 속은 건가?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여야 되나? 아니면 묵직하게 버텨봐야 되나? 하루 종일 고민 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결론부터 좀 차분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이 장중의 하락은요, 주가를 누르던 길고 긴 추세를 끝내고, 자, 상방으로 돌아서기 직전에 나오는 아주 전형적이고 자연스러운 숨고르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 올린 상승이 상당히 강했던 만큼 지금 숨고르는 이 조정 역시 우리 눈에는 다소 거칠게 느껴질 뿐이라는 거죠. 즉, 지금의 위치는 예전 폭락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악성 하락과는 차원이 다른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는 매수 세력이 다시 바닥을 다지면서 판을 다시 짜는 새로운 국면의 진통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묵직한 눌림 이후에 당장 내일의 삼성전자는 어떤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줄지,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동요하지 않고 어떻게 냉정하게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야 되는지 오늘 시간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정말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셨겠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도 반등이 매우 간절한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간절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영상 아래 댓글창에 반등이라고 딱 두 글자만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등을 준비하셔야 저도 밤을 새워서라도 더 정교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오늘 도대체 왜 삼성전자가 쉴 틈도 없이 시원한 반등 한 번 없이 하루 종일 꾹꾹 눌러버렸냐?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반등이 세게 나온 만큼 일단 눌림이 진행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어드린 그 맥점 라인 때까지 눌릴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오늘 완벽하게 거기를 이제 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좀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의 이 지독한 하락을 완벽한 이 속임수 음봉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봉이 대체 뭐냐면 아주 쉽게 달리는 만원 버스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자, 끝도 없이 추락하던 주가가 자, 투메디의 하루 만에 아주 급격하게 거의 상한가 같은 이 불기둥이 뿜어져 나왔죠. 자, 이 흐름 자체가 이제 하락을 멈추고 목적지를 향해 다시 속도를 내보겠다는 세력들의 강력한 신호였는데, 자, 멈춰있던 버스가 갑자기 바닥을 치고 매섭게 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가는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이제 찐바닥이다 라고 하면서 안 타면 영영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너도 나도 올라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력한 반등 이후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가 엄청나게 따라 붙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무려 6조 5천억이나 매수를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버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주포들, 세력들 입장에서 머리가 당연히 아파지죠.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지도 못했는데 승객들이 벌써 꽉 차가지고 버스가 무거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름도 많이 먹고 저 위에 이 악성 매물대까지 가볍게 빠르고 치고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가다가 말고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꽉 밟아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제 이때 손잡이를 제대로 못 잡은 승객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자, 찐반등이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우르르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반등 없이 주가를 하루 종일 짓눌러버리는 이 흐름은 세력들이 버스 문을 활짝 열어두고 불안한 사람들은 당장 내려라 라고 겁을 주는 이 과정과 완벽하게 똑같다는 겁니다. 이 구간부터 이제 그야말로 아주 지독한 이 심리전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낙폭과대 구간에서 이제 반등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오늘 주가가 다시 줄줄 흐르면서 어떤 심리가 생깁니까? 다시 공포 심리가 바로 올라오죠. 계좌에 다시 한번 지금 파란불이 딱 켜지는 순간,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지하실이 또 있나? 이러면서 지금이라도 팔아서 이제 손실을 줄여야 되나? 자,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본전 근처에 오니까 또 어떤 심리가 생깁니까? 자,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아야 된다. 이런 심리에 이제 다시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세력들은 바로 이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을 아주 철저하게 이용을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투메이 위의 반등,
강력한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투매요. 그래서 세력들은 바닥에서 주가를 이미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다 계획을 다 세워놨지만 그 전에 개인들의 물량을 또 다시 한번 또 뺐으면서 좀 더 가볍게 만드는 그 흐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굳이 돈을 써가지고 주가를 방해해주지 않고 오히려 매도 물량을 살짝 더 던져주면서 좀 차트가 다시 금방이라도 폭락할 것처럼 아주 흉측하게 좀 망가뜨려 놓는 이 과정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 매번 같은 겁니다. 투매하고 손절이 쏟아지듯이 내일 조금만 더 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거나 어떤 개파락에 대한 이 흐름이 나오면 그때 개인들은 전부 다 다시 한번 또 털리는 그 과정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상승 이후에 이렇게 이제 음봉이 다시 떨어질 때 그때 이 음봉이 다시 지옥으로 가는 이 하락인지 아니면 우리 물량을 뺏어 먹기 위해서 겁만 주는 건지 그러니까 가짜 속임수 음봉인지 이걸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 정답은 늘 그랬듯이 거래량에 숨어 있습니다. 거래량에. 팬들은 이런 식으로 페이크를 칠 수 있지만 돈이 들어온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만약에 음봉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겁을 먹고 도망쳐야 되는 큰 돈이 빠져나갔다라는 흐름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 흐름을 보시면 자 주가가 상당히 무섭게 내려꽂고 있긴 하지만 막상 거래량을 보면 이 투매 구간에서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지금 진입이 됐는데 사실상 오늘의 거래량만 보면 나간 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봉의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 우리는 이제 속임수 음봉으로 많이 해석을 한다는 거죠. 세력들은 자기들의 진짜 물량은 하나도 안 팔고 꽉 쥐고 있다가 껍데기만 차트만 살짝 무너뜨리면서 여러분들의 이 매도만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래량이 죽어있는 이 음봉 속에서는 공포에 질려서 내 물량을 다 바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세력들의 뻔한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본 다음에 이 다음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술적으로도 오늘의 음봉이 이제 속임수라는 게 명백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삼성전자를 거래를 해왔던 거는 이 하나의 추세대를 그린 상태에서 이제 거래를 해왔었던 거죠. 그리고 이 하락 추세대의 정점에서 극점에서는 이제 개인들의 어마무시한 투매가 진행되면서 바닥을 알렸고 지금 명백히 지금 이 추세대를 돌파를 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점을 찍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수직 상승으로 급반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반등에도 다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추세대를 돌파를 했으면 그 뒤에는 다시 이 추세 상단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지지가 완성이 됐을 때 이렇게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비로소 이 지지가 완성이 됐을 때 다음 방향성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삼성전자는 기술적 반등이 시작이 되는 그 시기는 자 투매도 나와야 되지만 이 다음번에 어떤 게 나온다고 했습니까? 아주 머리 위를 지독하게 짓눌렀던 이 10일 이동평균선 이게 곧 지금 현재의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돌파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현재는 완벽하게 상단에 대한 돌파와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채널, 이평선, 거래량 등등 전부 다 보더라도요. 다시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오늘 눌림이 나오기는 할 건데 일시적으로 이 맥점을 깬다 하더라도 지금 이 갭에 대한 이 가격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늘 여기서 뭐 바로 돌리면 가장 베스트의 흐름이지만 깨진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돌리냐 여기서 돌리냐 이 차이점이라는 거죠. 오늘 일단 개인들의 매수가 워낙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깨지고 나서에 대한 반등의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현재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뭐 오늘 같은 수급이 나오는 게 절대 뭐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주는 게 좋은데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횡보만 조금 하더라도요 이렇게 저점 살짝 낮춰주면서 여기서 시간 조정만 좀 생겨버려도 개인들은 대부분 다시 털린다고 보면 돼요. 흔들면서 주포들은 자기들이 보는 목표가에 다시 한번 도달을 해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결정적인 내용 하나를 더 썰을 풀면 보통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10%대 하락을 하면 조정시장, 즉 무너지는 시장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빠지면은 전체적으로 더 빠졌죠. 오히려 패닉 시장이 됐단 말이에요. 매번 공포에 빠져버렸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이 잔인했던 이 하락장에서. 그런데 오늘은 음봉이 강력하게 떨어졌지만 코스닥이 오히려 불기둥을 뽑아주더라는 겁니다. 이건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니라 지난주에는 이제 주도주들이 먼저 한번 달려주고 그리고 오늘은 소외주들이 달려줬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당분간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추가 반등을 만들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삼성전자 도대체 어느 가격까지 반등을 하냐? 자, 제가 다 비교를 해드렸죠. 08년도의 금융위기 그리고 2000년도 IT 버블 이 어마어마한 폭락장 이후에도 발생했던 게 기술적 반등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절반에 대한 반등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이 하락에 대한 50% 라인 때까지는 반등을 해준다. 현재 이 선이 그 가격을 계산해 놓은 거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제가 본 목표가는 28만원 이 라인까지는 최소한 치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자, 지난 이제 2월 달과 3월 달에 삼성전자가 급락이 발생되더라도 이때도 이 50% 1차적인 자리 오히려 오버슈팅도 나왔어요. 60%까지 5에서 60%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에 대한 목표치를 채워주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와도 나왔다는 겁니다. 자, 분봉을 같이 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자, 딱 이 자리죠. 이때도 저점을 한번 살짝 깨주는 형태의 바닥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개인들의 투매가 엄청 쏟아지고 나서 다음날 바로 이렇게 갭상승이 나온 겁니다. 항상 털고 나서 바로 이렇게 갭을 들어 올려버립니다. 왜? 개인들이 다 털어냈기 때문에 가벼워진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갭상승으로 올려버려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이 매수 동작을 못한다는 겁니다.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 공포를 산 사람들을 제외를 하고요. 똑같이 이 투매성 매도가 나왔고 여기서 이 바닥을 다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이 갭상승이 나온 겁니다. 자, 갭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이 맥점을 타고 계속 주구장창 상승을 한 게 아니라 한번 꼭 이렇게 페이크, 한번 꼭 이렇게 페이크, 음봉이 한번 떨어져 줘야지 개인들이 또 다시 한번 공포를 느끼면서 매도에 동참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삼성전자는 다시 이 맥점을 타면서 하나의 이 N자형 패턴을 그리고 다시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같은 형태라는 거죠. 페이크가 나오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가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N자형으로 뻗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표가 라인 금저치까지는 터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건 이 현재 하락이 아니라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반등이 터져 나온 그 뒤가 훨씬 더 문제라는 거예요. 자, 목표치를 채운 주가는 다시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은 아주 지독한 이 2차 조정 국면에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는 어마무시한 이 악성 매물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올리게 될 경우에는 개인들에게 탈출을 그냥 주는 꼴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게 바로 시간 조정과 매물 소화 과정이에요. 매물 소화 과정. 그래서 항상 이 기술적 반등에 성공한 주가는 다시 한번 이 저점을 테스트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끝날 줄 알았던 그 조정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저 예시 보여드린 거예요. 목표가를 채운 주가는 다시 한번 극심한 조정이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번 반등 파동에서 욕심은 좀 살짝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N자형의 상승이 진행이 되더라도 그때 다시 냉정하게 엑시트를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엑시트 타이밍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반등 목표치를 채우고 N자형 상승을 만들다가 뭐라고요? 제가 짚어드리는 주가가 맥점의 아래로 진입을 한 순간, 그러니까 맥점이 깨지는 순간이 되겠죠. 바로 이 흐름이 진행이 되면 그때는 가차없이 털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제때 엑시트를 못하면 여러분들의 자금들이 다시 한번 이 지독한 박스에 묶여버린 상황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돈은 돈대로 묶이고 기회비용은 다 날려서 이 억울한 상황을 두 번 다시 겪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반등 구간 고점 부근에 도달하게 되면 저점에 산 사람들의 수익 실현 물량 터져 나오고요. 이 앞전에 물렸던 사람들 본전 탈출 매도 물량 터져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외인들의 어마무시한 털기 물량까지 겹치면서 그 자리에서는 아주 급격하고 빠르게 주가가 출렁일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찰나의 순간 제가 보는 이 맥점이 깨지는 흐름이 발생이 되면 그 즉시 미련 없이 엑시트 하시라고 여러분들 휴대폰에 다이렉트로 신호를 쏴 드릴 겁니다. 다들 본업 때문에 바쁘실 텐데 하루 종일 호가창만 보면서 대응하기 벅차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편하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꼭 미리 보내두셔야 됩니다. 차트가 깨져버린 상황에서 뒤늦게 문자를 주시면 그때는 저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문자를 주시면 번호를 잘 저장해 두었다가 의미 있는 이러한 변동성이 좀 포착이 될 때 세력이 흔들어서
버텨야 될 때라든지 아니면 이 맥점이 깨지는 그 순간에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라고 정확하게 이 가이드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100번의 말보다 실전에서 직접 확인하게 되실 그 타점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거다라는 거죠. 제가 괜히 그 고수들이 다 모인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87.2%라는 압도적인 수익률로 전체 9등을 찍어낸 게 아닙니다. 원래 이런 투자 대회의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나간 과거 내역이 아니라 제가 어디서 진입을 하고 그리고 어디서 엑시트를 하는지 그 실시간 타점을 지금 구독자님들께 투명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모두가 멘붕에 빠진 이 어려운 장세, 남들이 불안해할 때 저 맥종코치는 도대체 어떻게 냉정하게 시장을 읽고 타점을 잡아내는지 이번 기회에 직접 눈으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바로 화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남겨두시고 다가오는 본장 대응 제발 세력들에게 또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좌를 지켜내는 진짜 기회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